안녕하세요. 반응형 마이크로 서비스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프링 웨브 플럭스와 리액터를 활용한 반응형 프로그래밍을 실전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링 웨브 플럭스 설정부터 시작하여 반응형 컨트롤러 작성, 리액티브 리파저토리 사용, 반응형 스트림 처리, 무클라이언트 사용, 그리고 반응형 에러 처리까지 총 6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패턴과 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스프링 웨브 플럭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웨브 플럭스는 논블로킹, 반응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치 여러 손님을 동시에 응대하는 능숙한 웨이터처럼 하나의 스레드로 수천 개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프링 MVC와 달리 적은 리소스로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동기 논블로킹 처리로 높은 동시성을 지원하며 리소스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스프링 MVC는 서블릿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요청 하나당 스레드 하나가 할당되고 데이터베이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그 스레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블로킹됩니다.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라면 1000개의 스레드가 필요합니다. 스레드는 생성 비용이 높고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므로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웨브 플럭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소수의 이벤트 루프 스레드만으로 수천 개의 동시 요청을 처리합니다. 스레드가 작업을 기다리며 블로킹되지 않고 다른 작업을 계속 처리하여 리소스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I/O 대기 시간이 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조회나 외부 API 호출이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서버 비용 절감은 곧 경쟁력입니다. 이제 웨브 플럭스 프로젝트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드, 그레이델 파일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웨브 플럭스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이것 하나로 웨브 플럭스의 모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리액터 라이브러리도 함께 추가됩니다. 어플리케이션 YML에서는 서버 포트와 베이스 패스를 설정합니다. 웨브 플럭스는 기본적으로 네티 서버를 사용하며 탐캣 같은 전통적인 서블릿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관례 설정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인 마노와 플럭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노는 공개 또는 한 개의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전달하는 퍼블리셔입니다. 플럭스는 공개 이상의 여러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전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실제 물건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건을 줄게라는 약속을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는 순간 실제 데이터는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나중에 구독할 때 비로소 전달됩니다. 이제 실제로 반응형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단일 사용자 조회 API는 마노 유저를 반환하고 전체 사용자 목록 API는 플럭스 유저를 반환합니다. 메서드는 즉시 마노나 플럭스를 반환하고 끝납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며 스레드는 블로킹되지 않고 다른 요청을 처리하러 갑니다. 스프링 웨브 플럭스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구독하고 응답을 처리해 주므로 우리는 마노나 플럭스만 반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블락 메서드를 호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R2DBC를 사용해야 합니다. R2DBC는 리액티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버티의 약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반응형으로 접근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기존 JDBC가 블로킹 방식으로 동작한다면 R2DBC는 완전한 논블로킹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합니다. PostgreSQL, MySQL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며 리액티브 크러드 리파저터리를 상속받으면 자동으로 반응형 CRUD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2DBC 리파저토리 구현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빌드, 그레이델의 스프링부트 스타터 데이터 R2 DBC와 R2 DBC 포스트그레스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테이블 어노테이션으로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고 아이디로 기본 키를 표시합니다. JPA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합니다. 리파저토리는 리액티브 크러드 리파저터리를 상속받으며 파인드 바이 아이디는 만호 유저를, 파인돌은 플럭스 유저를 반환합니다. 쿼리 메서드도 동일한 규칙을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프은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플랫 매프은 비동기 작업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만호나 플럭스를 반환하는 함수를 받습니다. 집은 여러 스트림을 병렬로 실행하고 결과를 조합합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여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트림 연산자 활용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생성 시 사용자 정보와 상품 정보를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유저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조회한 후 플랫 매프로 프로덕트 서비스의 상품 조회를 연결합니다. 플랫 매프 내부에서는 매프로 최종 오어더 리스판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쉬치펜프티로 데이터가 없을 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모든 작업이 논블로킹으로 진행되어 스레드가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려면 병렬 실행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호점 집을 사용하면 여러 비동기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조회, 상품 조회, 재고 확인을 각각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300mC가 걸리지만 병렬로 실행하면 100mC로 단축됩니다. 대시보드 API처럼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외부 API를 호출할 때는 외부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 클라이언트는 스프링의 반응형 HTTP 클라이언트로 REST 템플릿의 블로킹 방식이라면 외부 클라이언트는 완전한 논블로킹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네트 기반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하며 만호와 플럭스를 반환함으로 다른 반응형 컴포넌트와 자연스럽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 구현 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 빌더를 주입받아 베이스 URL과 공통 헤더를 설정합니다. 결제 API 호출 예제에서는 포스트 메서드로 HTTP 포스트를 선택하고 요리로 엔드포인트를 지정합니다. 바디 밸류로 요청 본문을 전달하고 린리브와 바디 토만호로 응답을 만호로 받습니다. 타임아웃으로 5초 제한을 설정하여 외부 서비스 장애가 우리 서비스로 전파되지 않도록 합니다. 외부 클라이언트를 실전에서 활용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외부 클라이언트는 연결 풀을 관리하므로 매번 생성하지 말고 싱글톤으로 재사용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반드시 설정하여 외부 서비스 장애 시 무한 대기를 방지합니다. 린나이 연산자를 추가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나 서버 과부하에도 자동으로 재시도하여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반응형 프로그래밍에서 에러 처리는 특별합니다. 반응형에서 에러는 스트림을 통해 전파되는 에러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트라이 캐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안에러 리턴, 안에러 리줌, 안에러 매프 같은 전용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러를 복구하거나 변환하거나 대체 값을 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러 처리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에러 리턴은 에러 발생 시 미리 정의한 기본값을 반환합니다. 게스트 사용자 객체를 반환하여 서비스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에러 리줌은 에러를 받아서 다른 만호를 반환할 수 있어 메인 데이터베이스 실패 시 캐시에서 조회하는 등의 복구 로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에러 매프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익셉션을 비즈니스 레벨의 유저 나트 파운드 익셉션으로 변환합니다. 에러 복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작업 실패 시 안에러 리줌으로 백업 작업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 결제 게이트웨이가 실패하면 백업 게이트웨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장애는 린나이로 재시도하며 지수 배고프를 적용하면 더욱 안정적입니다.
타임아웃과 함께 사용하면 외부 서비스가 느려져도 우리 서비스는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떤 경우에 외부 플럭스를 활용할까요?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푸시하는 알림 서비스,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이 빈번한 아키텍처 등에서 외부 플럭스가 활용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서비스들이 반응형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큽니다. 외부 플럭스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외부 플럭스가 정답은 아닙니다. CPU 집약적인 작업이 많다면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외부 플럭스는 I/O 대기 시간이 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응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가파른 편입니다. 팀 전체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외부 플럭스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개념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I/O 대기가 많은 서비스에 우선 적용합니다. 팀 전체가 반응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학습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지금까지 스프링 외부 플럭스와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외부 플럭스 설정부터 컨트롤러 작성, 리파저토리 사용, 스트림 처리, 클라이언트 활용, 에러 처리까지 실전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경험을 쌓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학습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